now. Oh, with me. Not me with oh. Not me oh, with now. Oh, with me. Oh, me now.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면으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은 잘 보셨나요? 학교 등교하는 영상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1반부터 6반까지 들어가고 7반부터 10반까지는 다른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전체 강의는 제가 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들 다 하고 계시죠? 네, 과학, 탐구, 실험. 책만 보고 수업을 아직 못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과학, 탐구, 실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은 주로 실험을 활동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장비를 만지는 방법,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뤄야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번 1학기 때 선생님이 실험 3개와 활동지 3개, 그리고 발표 이렇게 7개의 수행평가를 준비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아직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계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아직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가 무슨 과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이에요. 그 탐구는 뭔지 아시죠? 뭐 연구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탐구고요. 실험은 실제 측정하고 반응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실험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이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과학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과학은 네모다. 오늘 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워서 과제물에 제출하는 게 오늘의 과제이긴 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좀 듣고 이 빈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요. 자, 과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몇 가지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5G 네트워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죠.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G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바이러스 걸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믿어서 방송국, 기지국을 이렇게 폭파하려다가 기지국을 폭파하려다가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요.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번 그 지방선거 서울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듯이 서울시 전체에서는 푸른색인데 강남은 붉은색이죠. 왜 그럴까요? 혹시 궁금하십니까? 자, 바로 그 호기심.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거 아닐까? 혹은 왜 서울에 있는 그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당 정당을 지지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바로 그 궁금함, 이것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호기심. 근데 이 호기심을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호기심을 해석하는 것. 합리적으로 그걸 해석한다면 우리 그것을 과학적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이 호기심이 드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 대부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봤던 코로나의 뭐 네트워크 전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자연현상적인 그런 호기심이라고 한다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자연과학과 사회현상에 대한 호기심, 사회과학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다른 그 동물들에 비해서 뭐 돌고래도 뭐 침팬지도 지능이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들도 호기심이 있긴 해요. 근데 인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 현상은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요, 자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모여 사는 인간 세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사회과학이라면,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 대한 원칙이나 원리를 알아보는 것은 자연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선생님은 자연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죠. 원시 시대에는 번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번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 즉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우스의 무기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번개는 사실은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플랭클린이 연을 띄워서 전기 현상을 확인한 그 시점이 100년도 되지 않죠. 어쨌든 인간들은 그 자연현상들을 궁금해합니다. 바람은 왜 부는지, 비는 왜 내리는지, 자연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왜 음식은 상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과학의 현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겪게 되는 이 코로나 사태도 결국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가 되겠죠. 이 바이러스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겠습니다. 뉴스는 3월 10일자 뉴스인데, 이란에서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좋다고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술 같은 알코올이면 좋았을 텐데 소독용 알코올을 섭취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독되는 줄 알고 그런 뉴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많죠.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의 뉴스입니다. 서울인가 교회에서 소금물을 뿌리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소금물을 뿌리게 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을 왜 배울까? 사실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시나요? 과학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는 매우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했어요. 미래의 꿈이 과학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점점 과학의 호기심이 줄어들게 되고,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과학은 정말 싫은 과목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긴 하겠지만 과학적 현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의 즐거움이 또 있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방식, 어쩌면 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음식은 오래 두면 상하나요? 그런데 오래 두면 또 몸에 좋은 발효가 되기도 하죠. 그럼 부패와 발효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누군가는 잘못 먹고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살 수도 있죠. 과학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라고 그랬는데요. 사회적 호기심이 많으면 또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사회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왜 고용이라든가 국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비교 우위는 또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문제들 있죠. 시장에 나가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울해졌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사회학이 되겠군요. 사회학.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혹은 이상한 심리적인 변화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다루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하고, 자연과학은, 물리, 현상, 중력이라든가 힘, 이런 것들, 원자, 이런 것들은 물리적 현상. 그 다음에 화학, 그죠?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녹슨다든가 이런 것들. 생물, 신체적인 변화, 혹은 동물들의 이동, 이런 것들, 습성, 이런 것들 다루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그래서 지구 현상을 궁금해하는 이런 4개의 과목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되겠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이쪽은 문과, 이쪽은 이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 둘이 합해지고 있죠. 당장 여러분들도 이제 문과, 이과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고 또 지구과학을 배울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배우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은 이제 이 과학현상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4차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가는 그 떡볶이 집이 있나요? 왜 잘 갑니까? 가격이 싸서요? 그러면 경제적 접근이 되겠네요. 분위기가 좋아요. 감성인가요? 그러면 심리학이 되겠죠. 아니면 소스가 맛있나요? 그러면 화학이 되겠죠. 소화가 잘 되나요? 그럼 생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할 때 나눠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즘은 이것을 융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요, 합리적 방식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말도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적, 시대적, 이런 제한적 합리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을 때 천동설이 옳은 학문이었어요. 물론 지금 당연히 지동설이 맞죠. 따라서 그 시대에 망원경이 없을 때에는 천동설로 우주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망원경을 통해서 천동설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동설이 합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과학이 좀 시시한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명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과학은 그런 제한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잊혀지거나 묻힌 적도 많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어쩌면 좀 더 인간적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합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에서 합리적은 제한적이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합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의 지식 체계, 이런 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과 대비되는 게 뭔가요? 과학과 대비되는 것. 선생님은 그것을 신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념. 무엇을 믿는 것은 신념 체계죠. 종교도 약간 그런 부분이죠. 종교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은 신념 체계고, 과학은 합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쾌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발전의 여지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해독을 백신을 제대로 된 거 아직 못 만들고 있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런 제한적 합리성,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어떤 과학이 있을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과제물에 한 줄로 과학은 뭐뭐다 이렇게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매우 좀 쑥스럽죠. 지금 빈 교실에 있고 선생님은 지금 핸드폰 카메라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색하죠. 조금 나아지려나요? 다음 시간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과학의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